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어요. 신부는 신랑의 정서가 편안해서 좋았다고 하고요. 신랑은 신부가 늘 의식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았다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어떠한 직업이나 돈, 그런 조건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보고 서로의 삶을 보고 대화해 가면서 사랑을 키워왔다는 그런 모습에서 참 슬기로운 남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수행자로서의 그 관점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인간은 존재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이죠. 만남의 목적은 그래도 행복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끌리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도 지극하면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결혼할 수는 없거든요. 결혼은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이 내게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상대에게 내주는 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소하게 사랑과 행복과 그리고 정이 쌓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함께 쌓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사랑은 관심을 먹으면서 쌓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으로도 단단히 얽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는 서로의 존중과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기에서 행복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더 풍요로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의 존중과 관심과 배려가 그런 싫은 사람이 있나? 라고 한다면 내가 싫은 사람이 과도하게 내게 배려하면 그것처럼 또 부담스러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존중과 관심과 배려가 좋아야지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 결혼이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이 어느덧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가족 간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가족에게 의무가 앞서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결혼을 거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해도 연애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남편은 남편 부모에게 잘하고 아내는 아내 부모에게 잘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상대가 태어난 배경이나 부모님에 대해 또는 가족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궁금할 때 가서 봐야 이게 의무가 되지 않고 살갑게 다가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상대에게 좀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결혼할 때 나는 당신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한 석 달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런 구속은요. 사실은 소유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당신은 내 거라고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해봐야 상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한 3개월 정도는 당신 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식 성장에 초점을 두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삶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성숙된 인품이 생기기도 하고요. 성숙된 사랑이 돼요. 그럴 때 더더욱 그 결혼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과 삶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이러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대화를 끊임없이 조절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남녀가 서로 자기 설명서를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자기 설명서 말하기 전에 함께 공유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죠.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든 뭐 연애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내가 저 사람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이 최상이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나에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최선이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직업, 뭐 위치, 그런 거에 비교의 대상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대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상대가 나를 꼭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두더라도 그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는 늘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과 소소하게 행복해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또한 그것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그 여자분들, 뭐 남자도 사실은 해당이 되기도 하긴 하는데요. 말 안 해도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저거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꼭 눈을 마주 보면서 매일 일정인간 대화를 해줄 수 있으면 대화를 한다라는 거와,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준다. 특히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뭐를 그냥 알아서 해주길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같이 꼭 말 안 해도 챙겨야 할 몇 가지만 빼놓고는 알아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좋다. 남자들은 당신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 할 때가 가장 그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고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듯이 남자애든 그거는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설명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랑을 애둘러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기. 다른 것을 쑤셔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눈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거기 또 애먹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 사랑해, 뭐해?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는 것이 남자한테는 오히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자들은 때로는 동굴에 혼자 있도록 놔두기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사랑에 목숨을 바치듯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니까 알아주는 말, 칭찬하는 말 자주 해주면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외모, 가족, 뭐 상대 가족 말이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의 과거 등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획일적 비교도 좋지 않아요. 말하자면 뭐 돈, 직업 등으로 부부끼리 서로 비교를 해요. 그거는 실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여자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을 가졌다거나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그로 인해서 그 열등감을 갖도록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고 만약에 혹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사과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가 조금 더 선호하는 직업과 돈을 많이 벌면 뭐 나름대로 좀 자꾸 그 출세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 자기 발전에 좋긴 좋지만은 그런 열등감이 지나치면 마찬가지로 아내는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내 심성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마치 그걸로다가 내가 좀 뭔가 보상하려는 하는 마음 그것도 또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늘 성찰하는 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갖는다라면 그 결혼은 서로에게 아주 행복하고 서로의 삶에 더 풍요로운 그런 결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